기해년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신년 할애회를 갖고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법회인 영축총림 통도사의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회항했습니다. 숭유 억불 정책이 강화되던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봉은사와 봉선사 등 천년고찰을 지켜낸 백곡 천흥대사가 최근 불교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텐진 빠모 스님에 이어 인도 철학자 프리타즈가 방한하는 등 새해 들어 세계적 명상가들의 국내 법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이 지난 주말 충북 보은 법주사에 모여 전진대회를 갖고 신심과 원력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신년 할애회를 갖고 지역 발전과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신년법어를 통해 안일한 마음을 단속하고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한다면 행복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스님과 제가불자, 각계 인사 등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새해 덕담을 나누고 마주보며 신년 할애를 올립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는 지난 4일 불기 2563년 기해년 신년 할애회를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과 박수관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사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선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안일한 마음을 경계하고 전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방이란 마음을 경계하고 다음엔 나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후일의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함을 버린다는 행복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머지않을 것입니다. 제가자들은 올 한 해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는 불교 중흥과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부산불교 총연합신도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익히고 충실히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자비 실현을 선행을 실천하는 일은 오거돈 부산시장도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의 기운을 전하는 불교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생과 화합의 불교 정신은 부산광역시 민선 7기가 시민 행복이라는 궁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년 할애회에서는 지난해 부산 불교계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공로자를 격려하며 올해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부산 연등축제와 팔권회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노력하고 사부대중 화합을 통한 정법 홍포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불교계는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확대해 포교와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스님에게 주어지는 6단계 법계 가운데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식이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내일 오후 2시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종정 신년 할애법회와 함께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계 품서식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덕숭총림 수좌 우송스님, 송광사 원로의원 현오스님,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 오대산 월정사 선덕 원행스님 등 4명이 종정예하로부터 대종사법계를 받습니다. 대종사법계는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으로 승납 40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대종사 법계 품서는 법계위원회 심의와 중앙종회 동의, 원로회의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비군이 최고 법계인 명사법계 품서식은 오는 3월 19일 동화사에서 봉행됩니다.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을 주제로 영축 총림 통도사가 마련한 화엄살림 대법회가 한 달 여정을 회항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지식들과 함께한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이번에도 국내 최대 규모 대중법회란 명성을 이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한 달간의 화엄살림 대법회를 회항하는 자리, 영축 총림의 최고 어른인 방장 성파 스님은 겨울한철 화엄의 세계에 빠진 구법 제자들에게 행백리자 반구십리를 강조했습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이 90리가 반이라 50리가 반이 아니고 90리까지 가야 반이라 나머지 10리는 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라. 나머지 10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한 법이 넘으니까 이래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 법회는 통도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린 화엄살림 법회로 국내 최대, 최고의 대중법회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먼저 법산 스님과 자강 스님, 지한 스님 등 전국 최고의 성교율 스승들을 초청해 화엄경의 진수를 대중에 전했습니다. 또 10만 명의 영가와 함께 연인원 25만 명 이상이 법회에 동참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인 통도사 설법전은 물론 문수법당과 공양간까지 구법 제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회항날에는 2만여 명의 불제자들이 동참해 화엄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모두의 공덕을 함께 나눴습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지표인 화엄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하길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이 생명의 본체가 무엇인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3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금년 2019년도는 화엄경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잘 가시길 바랍니다. 제48회 영축 총림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는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쳤지만 화엄경 속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십만 불자들에게 삶의 지표이자 힘의 원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전남 순천불교사업연합회는 그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법회를 열어 새해 도약과 지역불교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한 뒤 서로 마주보고 삼배를 하며 새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시는 일마다 복전이 되시기를 서원해 봅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신년 법문을 통해 기해년 새해에는 모든 일들을 긍정으로 생각하는 복된 마음을 갖고 불제자답게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법회는 3기일을 시작으로 축가와 판소리 공연, 신년 계획 발표, 위촉장 수여, 장학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숭유억불이 극에 달했던 조선 후기, 죽음을 무릅쓰고 불교 말살 정책에 맞섰던 백곡 천흥대사의 행적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천흥대사는 8천자에 이르는 조선시대 최고 길이의 상소문, 간패석교소를 왕실에 올려 봉은사, 봉선사 등을 지켜냈는데요. BBS 뉴스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천흥대사 간패석교소의 의미와 조선 후기 회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간패 석교소, 불교를 뜻하는 석교를 폐하려는 국가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한 상소입니다. 조선 현종 2년인 1661년 백곡 천흥 스님은 폐불의 6가지 이유를 수많은 사례와 경전 등을 근거해 8천여 글자로 논파했습니다. 조선 500년 조정에 올라온 상소문 가운데 가장 깁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은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스님이 임금을 향해 상소를 올렸다는 자체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8,150자,
금강경이 한 5,000자 정도 돼요. 노자 도덕경도 한 5,0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8,150자면요. 상소문으로서는 책 한 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책 한 권 상소문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양반이 참 의기가 있는 게 임금을 직접 겨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씁니다. 간패석교소에는 봉은사, 봉선사 두 절을 쇠망시켜서는 안 되며 자수원, 인수원 두 원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현종이 아들을 갖지 못한 후궁들이 비구니 스님이 돼 거주했던 자수원과 인수원을 폐지한 데 이어 봉은사와 봉선사까지 혁파하려 하자 당당하게 붓을 든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불교는 승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했지만 이후 조정은 오히려 더 가혹한 불교 말살 정책을 폈고 이에 천흥 스님은 홀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봉은사, 봉선사 같은 데가 지금같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어른이 안 나섰으면 봉은사, 봉선사까지 폐지가 이미 조정에서는 결정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하고 반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웅성웅성 하니까 이제 더 시끄럽기 전에 이건 안 되겠다. 천흥 스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고승이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벽암 각성 스님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에 가려져 있던 천흥 스님은 지난해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작년에 지금 봉은사에서 가을에 지금 총무원장 스님께서 좀 이런 어른이 지금 주목을 잘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불교가 한번 이렇게 지금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른이야말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분이다. 선과 교는 물론 신익성의 집에서 유학까지 공부하며 내외전을 겸비한 천흥 스님은 1680년 김제 금산사에서 5일간의 대법회를 치르고는 입적했습니다. 천흥 스님의 행적과 사상에 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관련 논문이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패 석교소에 담긴 호법의 정신과 기계는 이 시대에 되살려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국제포교사회가 새 회장을 선출하며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기해년 새해 활동 무대를 넓히고 조직의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6만 명, 인구 100명당 4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외국인 주민 수의 급속한 증가는 불교 포교의 방향과 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포교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국제포교사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포교사회는 김성림 신임 회장 취임식을 겸한 신년법회를 열어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회장은 회원 간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회원들이 활동할 기회와 영역을 넓히고 합심해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사무실에 들려주셔가지고 뭘 하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한 말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태국, 스리랑카와 같은 불교 국가 노동자들이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회를 적극 주선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단체가 그런 외국인 투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해서 남들이 국제포교사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정말로 전애들은 영어, 중국어, 불어로 외국인들한테 불교를 잘 안내도 하지만 자체의 사업으로 해서 잘 살아가더라. 법회에는 파주 보광사 포교국장 진성 스님이 법사로 나서 국제포교사들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건가요? 여기에 핵심이 있었던 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핵심 이유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변한다는 사실을 놓쳐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불교 포교의 중요성도 부쩍 커졌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국제포교사의 양성과 교육에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세계적인 여성 명상가 텐진 빠모 스님이 지난 주말 마음과 친구하기란 주제의 명상법회를 열어 티베트 불교의 수행 방식을 불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인도 철학가 프리타지와 함께하는 몰입 과정도 오는 17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지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글로벌 명상법회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합니다. 샤카티타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 여성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제순마 텐진 빠모 스님이 한국 불자들을 상대로 수행 지도에 나섰습니다. 세첸 코리아가 어제까지 이틀 동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마련한 마음과 친구하기 명상법회에서 텐진 빠모 스님은 자신의 수행 경험을 나누며 티베트 불교 마음 공부의 요체를 전했습니다. 중점 설법한 내용은 티베트 로종 수행 창시자인 아티샤 존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결. 스님은 최고의 지혜는 무아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최고의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첫 두 구절이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f course, the realization of non-ego does not mean that we just cease to exist or we become unconscious. In fact, it is called awakening because we wake up from the dream, the sleep of our ignorance. So it's coming into life, not departing from life.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스님의 쉽고 친절한 설명과 편안함에 매료됐습니다. 그냥 뵀을 때 우선 자비로운 미소부터 지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뭐 아티샤의 법문이라던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법문 이외에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고 느껴서 그런 미소가 더 많이 가슴에 남고 저도 그런 미소를 좀 배우고 싶고 전달을 하고 싶고요.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다. 항상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잘 마음에 들어와요. 이번 법회를 주최한 세첸 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도 큰 스승을 모시고 법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수행 인연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는 원월드 아카데미와 ONO 아카데미 설립자인 인도 철학가 프리타지와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필드 오브 어번던스 컨퍼런스는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강력한 몰입 교육 과정으로 도전을 극복하고 바람을 이뤄내는 영적 해결책을 얻게 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 수행 전통들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간화선을 비롯한 우리 전통의 수행 방법들도 국내외적인 공감대 확산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BBS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 제작진이 한국 PD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수영 한국 PD연합회장은 마포 BBS 사옥을 방문해 특집 다큐를 연출한 박광열 PD와 강인숙 작가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2부작으로 제작된 분노의 시대, 분노의 기술은 분노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분노 에너지를 조절할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광열 PD는 선후배 PD와 작가들을 비롯한 모든 제작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제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달에도 황고은 PD가 연출한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2018 혐오민국 보고서가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면서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일선에서 홍보하는 포교사단이 연말에 이어 새해에도 지역별 전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은 지난 주말 보은 법주사에서 신심과 원력을 모았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불법을 홍포하며 묵묵히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충북 지역 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기 2563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포교사 전진대회가 5일 법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포교국장 두진 스님을 비롯한 포교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도 스님은 포교 일선에서 정진하는 포교사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이라며 포교사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포교사 여러분은 종단의 자산이요 불교의 자산입니다. 연이 이제 피었으니까 그 연을 연꽃과 같이 활짝 피워주시기를 새해는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특별법문에서는 포교원장 지용 스님이 나서 새해 충북 포교사단의 새로운 도전을 격려했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보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해년을 맞이해서 우리 충북 포교사단도 뭔가의 새로운 그 전환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교사들은 올 한 해 신행혁신을 통한 포교의 현대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또 우리 4,500 포교사님들도 종단의 포교사로서 흔들림 없이 포교원의 핵심 과제인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세상을 평화롭게를 실천하고 각자 맡은 분야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불국토 건설에 힘쓴 포교사들에 대한 표창장도 수여됐습니다. 부처님 법음 전파에 큰 공을 세운 윤종환 포교사는 총재상을, 이미경 포교사는 중앙포교사단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포교를 서원을 한 포교사입니다. 또한 도반 여러분들께서는 이유 없는 승가를 본받아 늘 수행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 포교사들은 기해연 올 한 해 중심 사업을 수행하며 포교하고 포교하며 수행하는 데 맞추고자 합니다. 발길 닿는 구석마다 불법을 펴고 중생 위한 발언에 밤을 지샌다는 포교사의 노랫말처럼 충북 포교사단은 기해년을 맞아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주사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대구 지역 최대 포교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기해년 포교 원력을 다지는 신년 할애와 포교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산하 단체장과 임원진 5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회주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가 이대로 간다면 불교 소멸시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불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불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 전 모든 불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포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허리가 꺾이면 한국 불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우리 불자님들은 새로운 각오로 수행하고 새로운 각오로 포교하는 그런 불자가 좀 되셨으면 합니다. 대관음사는 올 해를 제2의 창건의 해로 정하고 신도들 모두가 1명 이상 포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를 위한 법회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교사 불자들도 새해를 맞아 불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신심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북 의성 고은사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삶과 휴식을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는 고은사 주지 자현스님의 법문을 비롯한 특강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봉정사 참배, 선명상, 불교 지풀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홍포에 진력한 개인과 지역 지부에게는 조계종 포교 원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이 불자로서 부처님이 가르침과 또 깨어있는 수행으로 무명을 밝히고 또 해탈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은 불자 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 포교의 미래를 위해 이 초석을 다지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평일 공연 시작 시각을 저녁 8시에서 7시 30분으로 30분 앞당깁니다. 예술의 전당이 15년 만에 대관 규약을 바꾼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직장인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공연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신라고분인 경주 천마총에서 수습한 철제 금 상감대도의 칼자루 부분 조합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최기은 학예연구사와 박용수 학예연구원은 기존의 천마총에서 출토된 은장대도 조각으로 알려진 용무늬 칼자루 뒷장식과 칼집 앞장식이 철제 금 상감대도의 일부임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50년 이상 대를 이어 운영되는 설렁탕집과 양복점 등 오래된 가게들이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전시됩니다. 인천도시역사관은 다음 달 말까지 송도 센트럴파크역 앞 역사관 2층 전시실에서 오래된 가게 인천 노포 특별 기획전을 엽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 날은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는 역사가 참 많죠.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른바 숭유 억불 정책이 더 심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은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봉은사, 봉선사 같은 천년 고찰들이 강제로 없어질 뻔했습니다. 백곡 천흥대사가 국가 정책의 부당함을 탄원하지 않았다면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올린 상소가 8천자였다고 하는데 그 상소문이 천년고찰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벼감 각성 스님의 제자인데요. 이제라도 천흥대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으로 1월 7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